오늘의 주제는 잦은 설사입니다. 그렇게 의학이 발전하고 그렇게 검사 기술이 발전하는데 설사 하나 못 고쳐? 그래서 잦은 설사를 해? 이것은 왜 그러냐? 설사를 한다, 막아준다, 지사제 쓴다. 그건 원인 치료가 아니에요. 그거 가지고 치료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러나 치료가 되지 않는 경우도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설사 때문에 고생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설사 때문에 어디를 갈 수가 없다고 그러는 사람, 대변이 참아지지가 않아서 급할까 봐 어디를 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의 주제는 잦은 설사입니다. 잦은 설사의 한의학적 원인과 치료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원인을 정확하게 찾아야 그 원인이 체질적인 원인도 있을 수 있고 다른 원인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첫째가 습체형의 설사입니다. 습체형이라는 것은 피부가 말랑말랑하고 살집이 있고 얼굴이 부은 듯 살이 찐 듯한 사람의 경우를 얘기합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설사도 잘하지만 피곤하고 자꾸 눕기를 좋아하는 게 특징입니다. 그럴 때는 가감 유령탕이나 감이 오령산 같은 것으로서 근본적인 원인 치료가 됩니다. 습을 말려주어서 변을 정상화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기과형이 있습니다. 얼굴이 각이 진 사람이죠. 이런 사람들은 감이 광령산이나 행기향수산 같은 것으로서 기를 조절해줘야 대변이 묽은 게 치료됩니다. 특히 곽향정기산, 감이 곽향정기산 같은 경우는 특징이 있습니다. 등치가 크고 얼굴이 각이 진 사람이 코가 내려먹고 눈꼬리가 내려먹은 사람은 특징적인 게 명치에 항상 띠를 드는 것 같이 안 좋으면서 설사를 합니다. 그럴 때 심해지면 토하기도 합니다. 토사광란이라고 그러죠. 그럴 때 이제 감이 곽정산을 쓰면은 굉장히 좋아지면서 잦은 설사가 치료됩니다. 태양형은 코가 들리고 눈꼬리가 들린 사람을 태양형이라고 합니다. 이마가 넓은 사람도 태양형으로 보기도 합니다. 눈썹이 진한 사람을 태양형으로 보기도 합니다. 이런 사람이 잦은 설사가 있을 경우에는 강활성수탕이나 전시 203으로서 기를 조절해주면 다혈 소기예요. 그런 사람들은 기가 부족돼서 설사, 기를 도와줍니다. 그게 전시 203이에요. 그러면 잦은 설사가 치료됩니다. 양허형, 양이 허한 형은 특징적인 게 설사는 하는데도 살이 자꾸 쪄요. 이런 사람들은 가감 팔미탕 또는 감이 온신산 등으로서 양이 허한 것을 보완해주면 잦은 설사가 치료됩니다. 화체형, 눈이 동그랗고 얼굴이 붉고 코끝이 뾰족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잦은 설사를 할 경우에는 반화사심탕, 감이 향사평이산 같은 것을 투여함으로써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특히 반화사심탕이라는 것은 반화가 담을 치료하는 거잖아요. 거기에 황련도 들어가고 건강도 들어가고 그래서 배가 냉하면서
얼굴 쪽으로는 열이 오르는 게 특징입니다. 아주 특징. 그래서 설사를 잘하는 거예요. 거름형이라는 것은 눈이 들어간 형이에요. 배가 차죠, 근본적으로. 그래서 설사가 잦은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는 감이중탕이나 건니탕 같은 것으로서 배를 따뜻하게 해주면 잦은 설사가 치료가 됩니다. 대장 허한자는 이거는 선천적인 요소예요. 어려서부터 설사를 많이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이제 감이실장산. 양명형. 이건 뭐예요? 너무 식욕이 좋아요. 식탐이 많아요. 식적설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만병오령산이나 갈근 금연탕 같은 것으로서 치료하면 잦은 설사가 한의학적으로 잘 치료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체질에 따라서 이 잦은 설사를 나눌 수가 있고 실제 설사의 양상이나 원인이 따라서 나누는 경우도 있고 또 아까 말씀드린 거 말고도 주설이라고 해서 술에 의해서 주설이에요. 음주를 많이 해서 오는 사람들. 음주만 하면 바로 설사를 하는 사람들. 또 신설이라고 해서 새벽에 설사를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은 대개 보면 입이 두툼하게 생겼어요. 입술이 두툼하게 생긴 사람들이 이 신설이 잘 와요. 식적설도 마찬가지고 담설은 눈 밑에 다크서클이 있는 사람들. 한설은 코가 길고 눈이 들어가고 입술이 푸른 사람이 잦은 설사를 하는 경우 등 무척 다양합니다. 그 원인에 따라서 근본적으로 치료하면 잦은 설사가 한의학적으로 잘 치료될 수가 있습니다. 설사는 본래 나쁜 것을 빼내기 위한 몸의 정상적인 반응이죠. 하지만 오래되고 반복되면 그때부터는 몸의 정상 반응이 아니라 몸의 기혈 진액이 새나가는 현상입니다. 이 치료해 줘야 되죠. 몸이 허약해지니까. 그렇기 때문에 결국 몸이 밸런스가 무너지고 반복되는 잦은 설사는 빨리 치료해야 하는 급한 증상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잦은 설사라는 증상은 병명은 다 비슷하지만 그 근본 원인은 체질에 따라 각기 다르기 때문에 한의학적인 올바른 진단과 치료가 꼭 필요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잦은 설사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드렸고 잦은 설사는 근본적인 원인을 한의학적으로 찾으면 얼마든지 한의학적인 치료가 가능한 질환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성태 박사의 생긴대로 건강법 오승진입니다. 일단 외출을 하게 되면 낯선 장소에서 화장실부터 찾는 분들 계십니다. 과민성 대장 증후군을 겪고 있는 분들인데요. 심하면 여행은 물론이고요. 외출까지도 꺼리게 된다고 하니 정말이지 보통 문제는 아닐 겁니다. 오늘 조성태 박사의 생긴대로 건강법에선 잦은 설사를 주제로 함께하고 있는데요. 생활의 질을 떨어뜨리는 이 증상, 오늘부로 말끔히 해결했으면 하는 바람도 가져봅니다. 자, 지금까지 박사님의 강의 함께 하셨고요. 이번에는 치료 사례를 통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까요? 조성태 박사님 모셔보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박사님, 이 잦은 설사로 고생하시던 분이 잘 치료된 사례가 있을까요? 네,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만 만성 설사나 과민성 대장으로 나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이런 증상은 여성들보다 남성들에게 더 많은 것이 특징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분도 40대 남성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한의원에 다니시는 분들은 보통 이런저런 여러 가지 치료를 해도 잘 안 돼서 만성화돼서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분도 오래돼서 과민성 대장 증후군으로 고생을 했다고 하셨는데요.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라는 진단을 받고 오신 분입니다.
네, 이 좀 전에 설사는 여성들보다 남성들이 많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네. 남성과 여성의 근본적인 차이 때문인데요. 여성은 임신 출산을 위해서 태어나기 때문에 땀이 별로 안 나므로 체온 유지가 쉬워서 몸이 따뜻하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장도 따뜻합니다. 이에 반해 남성들은 땀이 잘 나기 때문에 배가 차지기 쉽습니다. 그런 이유로 남성들이 만성 설사나 과민성 대장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여성보다 많은 겁니다. 네, 이런 이치가 있다니 또 하나 배우게 됩니다. 네. 그럼 이분은 구체적으로 어떤 상태셨나요? 이분이 젊어서부터 굉장히 설사를 잘한다고 했는데 컨디션이 좋아 설사를 안 하더라도 늘 대변이 묽은 편이고 하루에 심하면 7, 8회 정도 갈 정도로 심하게 설사를 한다고 했습니다. 네, 이 매일 7번에서 8번이나 화장실을 가신다면 굉장히 불편하실 것 같아요. 네. 이런 증상을 치료하는 데에도 생긴 모습이 중요하겠죠? 네, 당연합니다. 서양의학과 한의학의 차이의 가장 큰 점은 바로 체질을 구별하는 것입니다. 서양의학은 증상이나 수치에 따라서 병을 나누고 그에 따라 약을 줍니다만 한의학은 증상은 같더라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증상은 같더라도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증상은 같더라도 다른 원인으로 병이 발생한다고 보기 때문에 생긴 모습에 따라서 체질을 판단해서 치료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분은 177cm, 76kg로 건장한 체격이었는데요. 얼굴이 좀 붉고 약간 돌출한 얼굴이었습니다. 또 눈빛이 시커멓게 다크서클도 있었습니다. 네, 체질에 대해서 좀 더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얼굴이 돌출했다는 것은 화가 많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열이 오르기 쉬운 사람이라는 뜻도 됩니다. 얼굴이 붉으니까 심화, 즉 심장에서 비롯된 화가 위로 오른다고 봅니다. 또 눈밑에 다크서클이 진하다는 것은 여러 가지가 의미가 있지만 이분의 경우에는 맥이나 다른 증상으로 미뤄보건대 담음, 즉 장내에 노폐물이 끼어 있다고 보았습니다. 네, 이 환자가 호소하는 다른 증상들도 있었나요? 네, 위에 말한 가슴에 대한 증상 외에도 알레르기가 심해서 피부로 두드러기가 잘 생기고 있었습니다. 또 찬 것을 먹으면 안 좋은데 덜 먹으면 확실히 좀 낫다고 했습니다. 성격이 예민하고 정확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약속은 틀림없이 지키는, 소화는 괜찮은 편이고 가끔 비염이 생긴다고 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어떻게 치료해 주셨나요? 이분이 예민하고 정확한 사람이라는 성정, 그리고 얼굴이 붉고 얼굴이 돌출했다는 생긴 모습, 그리고 이분이 맥도 높게 뛴다는 점, 그래서 심화가 위로 얼굴과 피부로 오르고 있고 반면에 아래 장 쪽으로는 차지고 허해졌으며 여기에 담음이라는 노폐물까지 껴서 과민성 대장 증상이 생겼다고 판단을 해서 반하 사심탕이라는 처방을 투여했습니다. 이 처방은 처방명에서 볼 수 있듯이 반하라는 약이 들어가서 노폐물을 제거해주고 장의 노폐물을 제거해 주는 거죠. 사심, 위로 올라간 심화를 꺼주고, 심화를 꺼버리는 게 아니라 아래로 내려줌으로써 장이 따뜻해지고 순환이 잘 되니까 과민성 대장 증상이 치료되는 이러한 이치가 되겠습니다. 네, 이 처방명에 처방의 의미가 나오니까 신기합니다. 네. 치료 결과는 어땠나요? 네. 약을 한 제 쓰고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뱃속이 좀 편안해졌다. 장이 편안해졌다는 것이죠. 대변을 하루에 7, 8회 정도 많이 보면 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5, 6회 정도로 좀 줄어들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좋은 반응이죠. 그러면서 얼굴을 보니까 처음보다 붉은기가 한풀 꺾인 모습이었고 저희가 약을 잘 들어갔느냐를 판단할 때
맥도 중요하지만 얼굴색이 바뀌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안색이 좋아졌는지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얼굴이 붉은기가 많이 가신 것을 보고서 약이 잘 들어가고 있구나 하고 판단을 하고 같은 약을 2번씩 더 썼습니다. 증상이 워낙 오래돼서 완치는 아니지만 대변도 전보다 많이 형태가 잡히고 화장실 가는 횟수도 1번 또는 2~3번으로 많이 줄어들었다고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그날은 가족들이 오셔서 같이 감사하다고 했는데 왜 그런가 보니까 이분이 항상 화를 잘 내는 편이었는데 화를 내는 횟수도 또 강도도 현저히 줄어들었다고 집안이 편안해졌다는 것입니다. 심화를 내려주는 약을 쓰니까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한약은 과민성 대장 증상이라고 해서 설사만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전신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다른 여러 가지 증상들도 좋아지면서 안 좋아졌던 성격도 좋게 변화될 수 있다는 그러한 좋은 결과가 있었습니다. 네, 와, 이 한약 처방을 통해서 성정까지 좋아졌다고 하니까 네. 한약은 정말 신비로운 학문이라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듭니다. 네. 오늘 치료 사례에서도 들으셨듯이 오래된 질환들을 치료하는 게 쉽지는 않지만 한의학의 원리에 따라 이 전신의 전체적인 문제들을 보완하다 보면 근본 원인들도 잘 해결이 된다고 합니다. 건강한 삶을 원하는 분들이라면 한의학적 건강법 꼭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순서는 조성태 박사의 백세 건강 한방톡톡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팔팔한 백세 건강을 위해서 조성태 박사님만의 특별한 한방 비법도 전해드리고요. 생긴 대로 건강법 가족분들의 건강 고민도 명쾌하게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건강 고민은 일산에서 구본영 님이 주신 사연입니다. 구본영 님은 어떤 고민을 갖고 계신지 지금 만나보시죠. 박사님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중반, 얼마 전에 결혼한 새신랑입니다. 늘 감사히 방송 잘 시청하고 있습니다. 제게 말 못할 고민이 있는데요. 제가 학교 다닐 때부터 가끔씩 고환의 통증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20대, 30대가 되니 점점 통증이 심해져서 얼마 전에 병원을 찾아갔는데요. 고환염이라고 하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고환에 통증이 있는 거라고 자꾸 재발하는 거라면 수술하는 게 좋다고 하네요. 아직 결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아이도 가져야 하고 또 중요한 부위를 수술한다는 게 도저히 마음이 내키지가 않아서요. 혹시 한의학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해서 이렇게 여쭤봅니다 하셨어요. 네,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새신랑이셔서 더욱 고민되는 문제일 것 같아요. 네. 차마 누구에게도 털어놓을 수 없는 문제일 것 같기도 한데 맞습니다. 예, 박사님 해결책이 있을까요? 네, 해결책이 있습니다. 병명은 이제 고환염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병명이 중요하지가 않고 환자가 느끼는 불편함입니다. 이분은 이제 고환의 통증을 제가 학교 다닐 때부터 가끔씩 느꼈는데 이게 20대, 30대가 되면서 점점 심해졌다고 했습니다. 고환의 통증은 오른쪽 고환의 통증이 있느냐, 왼쪽 고환의 통증이 있느냐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집니다. 말하자면 원인이 다르다는 뜻입니다. 오른쪽 고환은 식적에 의해서 옵니다. 식적이라는 것은 저녁을 과식하는 사람들한테 많이 나타나는 오른쪽 고환의 통증이다 이런 얘기예요. 두 번째로는 왼쪽 고환인데요. 왼쪽 고환의 통증은 노화입니다. 성격이 급한 사람들, 목체형, 날씬하게 생기고 살이 잘 안 찌는 근골형들한테 잘 나타나죠. 그런 사람들이 욱하는 기질이 있거든요. 그래서 욱했다 풀었다 욱했다 풀었다 그러면 왼쪽 고환의 통증이 나타납니다. 욱하는데 왜 고환의 통증이 나타나는지 참 인체는 신비하죠. 그러나 이것이
오른쪽은 식적이고 왼쪽은 노화입니다만 20대, 30대부터 점점 심해졌다는 것은 성생활과 연관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식적과 노화라는 이런 원인이 있는데 거기에 성생활이 합해지면 바로 점점 더 통증이 심해지고 고환의 염증 현상으로서 고환염이라는 병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 한의학에서는 원인 치료를 할 수가 있으니까 수술하지 않고 치료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좀 곤란한 것은 지금 30대 중반이고 결혼한 지 얼마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의사항이 뭐냐? 성생활을 자제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어려운 얘기예요. 그러나 일단 병이 왔으면 그 병이 고쳐진 다음에 다시 또 성생활을 하더라도 일단 병을 고치기 위해서는 그런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고환염이 와도 또 고환의 통증이 와도 어떤 원인에서 왔는지를 찾아서 한방적으로 치료하면 얼마든지 치료가 가능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사연 보내주신 구본영님 좋은 정보 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나눠주신 조성대 박사님 감사합니다. 조성태 박사의 생긴 대로 건강법, 오늘은 잦은 설사를 주제로 알찬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100세 건강을 위한 여러분의 확실한 선택, 조성태 박사의 생긴 대로 건강법은 다음 시간 더 건강한 이야기들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